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년 CES 혁신상 준비에 많이 바쁘신 기업분들 이 영상 관심을 갖고 클릭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CES를 2020년부터 이제 대기업들의 CES 진출에 대한 키노트 스피치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면서 제가 CES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2021년부터는 많은 뭐 기관이라던가 스타트업에서도 스타트업들을 CES에 내보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서 제가 CS 혁신상에 좀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매번 혁신상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수상됩니까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애매해요. 준비한 만큼 또 지원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수상되신 팀도 있겠지만 약간의 반은 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심사위원이 내 지원서를 보냐에 따라서도 좀 떨어지냐 붙냐의 그런 수상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상되냐기보다는 이것만 피하셔도 탈락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하는 지원서의 5가지 패턴이라는 좀 제목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일단 달라진 요소들이 있죠. 일단 시청 기간이 좀 축소돼서 8월 말이 아닌 8월 19일까지고요. 얼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연장이 돼서 6월 30일까지 얼리 그런 비용으로 좀 세빙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작년 기준으로의 일반 비용은 7월 30일까지고요.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작년보다는 한 $20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총 캐터고리는 올해 37개고요. 실질적으로 이 캐터고리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회사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디가 가장 유리할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몇 개 있고요. 또 최대 4개까지 중복 지원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는 영상의 경우 유튜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링크가 아닌 직접 업로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질 같은 것도 좀 낮춰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서에 비디오 직접 업로딩하는 부분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일정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의 탈락 패턴. 첫 번째, 마케팅 언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마케팅 언어가 뭐냐면 그 형용사죠. 혁신적인 세계 최초의 이런 거. 그죠? 고품격의, 고사양의 이런. 혁신적인 AI 기반 솔루션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건 어떤 혁신적인 또 얼마큼 향상시킨지 그런 정량적인 수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대신 뭐 기존 경쟁사 동일 제품 대신 대비 전력 소비가 43% 정도 감소되고 업계 최초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의 문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신청서를 영어에 그런 표현에 문제 없이 잘 문법에 맞춰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심사위원이 읽고 이해가 쉽도록 써주는 게 좋아요. 뭐 revolutionary, cutting edge, words first 이런 표현 멋지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를 검토하는 심사위원이 이 표현을 보면 아, 맨날 똑같은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약간 의심을 하게 되어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이런 형용사를 남발하기보다는 좀 검증 가능한 수치 또 메커니즘 이런 정량적인 뭐 어떤 증거 자료 이런 것들로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실수 패턴은 캐터고리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테마가 AI가 요즘에 가장 좀 혁신적인 상황이니까 무조건 저희는 AI로 갑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일단은 올해 조건인 37개 캐터고리에 별로 촘촘하게 설명된 그 정의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제품이 이 단어랑 좀 많이 매칭이 되는지, 여기에서 요구되는 이런 요건들과 많이 맞아 떨어진다면 그게 우리 제품의 가장 적절한 캐터고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대 4개까지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캐터고리가 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경계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패션 테크가 XR에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엔터프라이즈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읽어보시고 그 정의별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최종 뭐 금액적인 것들 예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라는 걸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바로 신설됐거나 소규모의 캐터고리일수록 우리에게 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캐터고리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신설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과 매칭이 안 되는 거에 억지로 넣진 마시고요. 한번 잘 이 37개의 캐터고리 정의 부분을 직접 사이트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탈락하는 패턴은 영상하고 사진을 다 넣었는데 그게 정작 심사위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영상과 사진은 따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칸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심사위원이 편안하게 글자를 읽고 여러분의 신청서를 읽고 평가를 하는데 좀, 심사위원 프렌들리하게 친화적으로 도움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각도의 사진을 3개 넣는 것보다 예를 들어 뭐 전체 컷 하나, 핵심 기능을 작동하는 그런 사진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적인 기술 다이어그램을 소개하는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향에서 이 제품을 분석하는 사진일수록 좋아요. 약간의 설명과 함께. 그죠? 그리고 비디오의 경우에는 링크가 아니라 직접 올리셔야 되는 건데 필수는 아니지만 넣어주시면 일단 도움이 돼요. 영상을 딱 보자마자 한 10초 안에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딱 알아야지 막 3분, 4분, 5분, 10분 이렇게 너무 긴 거는 좀 attention grabbing 요소가 없으면 사실 보다가 그냥 끊어요. 예, 왜냐면 이분들이 심사위원이 뭐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료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CTA에서도 별다른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뭐 한 제품당 뭐 15분 정도 쓰면 된다 하고 이제 심사위원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거의 반 이상, 80% 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위원이 딱 보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로 여러분의 비주얼이 정리가 되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탈락 요소는 바로 시장에 언제 출시됐는지에 관한 게 좀 애매할 때. 작년 출시한 거를 그대로 똑같은 이름으로 한다던가. 이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작년 출시 제품과 똑같은 모델명으로 하시면 이미 출시됐네? 더 나쁜 거는 이제 이미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 제품으로. 그러면 아예 새로운 모델, 그죠? 아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곳에 좀 페이지에 넣어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좀 이렇게 후속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제품명까지 다 바꾸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출시일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 사이에 시장에 도입되는 걸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출시로 인정이 되나 프리세일은 출시일이 아니다라는 거. 출시일 기간 전이나 바뀐 경우에는 자동 실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너무 개발자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쓴 지원서는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뭐 특허만 IP만 나열하면 안 되고요. 맥락과 함께 쓰셔야 돼요. 즉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특허가 있다라고 쓰시고 이게 무엇을 보호하는지, 기술 용어는 최소화하시고 시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지, 경쟁사 대비 얼마나 좋은 경쟁 요소인지, 해자라고 하는 모트를 세 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탈락 패턴은 그냥 딥러닝 영상 처리 뭐 패턴 몇 개 등록 이렇게 하고 이 패턴 번호, 특허 번호만 넣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그게 뭐 어떻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통과하시려면 핵심 처리 방식은 뭐 이러이러한 특허가 완성되었고 등록 완성되었고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이 특허의 맥락과 같은 동일 성능을 구현하려면 이것을 개발하고 우회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라는 건 정말 우리의 기술이 시장에서 보호받았고 경쟁사가 넘기기 어려운 장벽이다라는 걸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신빙성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느낌을 청중, 즉 심사위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억하시면 심사위원은 개발자가 아니다. 심사위원의 언어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시일 증빙 이런 내용들, 날짜, 오류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와 영상을 먼저 봐서 설득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각도로 우리 제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카테고리 선택을 전략적으로 하시고 너무 형용사적인 마케팅 언어만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도 이런 탈락 요소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혁신상에 필요한 또 탈락하는 패턴들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셔도 자동으로 탈락되는 그런 불상사에서
여러분의 기품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추가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